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주말이 또 되었군요.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올리는 주간 시장 분석 영상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뭐 좋았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2500선 위로 안착을 했고요. 네, 어느덧 이제 저희 2600을 향해서 이제 슬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큰 상황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심리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한 수치들이 이제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하고 물론 또 빠지기도 했지만 또 다시 뭐 금요일장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죠. 네, 나왔고요. 어제장도 어제 이제 미장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20미틀 확실하게 좀 깨주는 모습이 나오고 달러가 반등하고 환율도 다시 반등한 이 부분은 상당한 불안 요소이지만 어쨌든 시장은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섣불리 대응을 하기보다 좀 앞으로 상황을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음, 일단은 저는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9월 초, 뭐 길면은 중순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적어도 횡보하는 흐름 정도는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은 9월까지, 9월 초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장세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들이 이어지면서 대형주보다는 이제 종목들 단에서 많이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지금 장기 추천 종목을 좀 지양하고 그리고 좀 단기 급등이 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지금 좀 최근에는 영상을 올렸죠. 여전히 뭐 제 전망은 같습니다. 9월 초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테지만 9월 중순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시장이 반등 폭이 굉장히 세게 나와서 2600을 막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온다. 그렇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9월 초까지 좀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너는 그럼 왜 9월에 좀 어떻게 보면 9월에 제가 그러면은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제 전망을 좀 얘기를 하자면, 물론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9월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뭔가 9월에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9월에 뭐 FOMC가 있죠. 9월에 8월에 쉬고, 9월에 FOMC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는 금리 관련돼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관련돼서 빠지는 시장의 피크는 지난 6, 7월에 나왔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강하게 매수를 주장을 했죠. 제가. 시장 바닥이다. 2000 깨지지 않는다. 2200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분석이 맞았죠. 운 좋게 맞았는데
결국에는 그때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금리로 빠질 건 다 빠졌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후반기, 하반기에는 꺾일 가능성이 꺾이는 흐름이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CPI 그 여러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여러 컨센서스들이 저점에서 많이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의 매수세가, 저 같은 세력들의 매수세가. 그리고 그 세력들의 예측이 정확했죠. 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갔고요. 제가 이건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지수가 올라가느냐, 나쁘냐, 지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만 봐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6, 7월에 시장이 반등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반등에 하는 의미는, 이제 인플레 관련된 수치들이 꺾이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인플레 관련된 수치들이 고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인플레 관련된 수치는 더 높게 나왔죠, 심지어. 예, 이후에도. 근데 결국에는 이 8월에 나올 이 흐름들이, 이 인플레이션 꺾이는 흐름들이, 그 흐름들을 그때 6월, 7월에 예측했던 세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은 데이터를 봤겠죠. 네. 제가 봤던 데이터를 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세력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봤던가 아니면 다른 정보가 있던가 뭐 기타 등등. 네. 하여간에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 그러니까 금리 관련된 시장의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FOMC 9월에 있을 FOMC도 뭐 무서울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 제가 무서운 거는 이제는 금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금리가 아니면 뭐가 있냐? 예, 바로 QT죠. 네, QT입니다. QT 뭐냐? 네, 뭐 복잡하게 제가 이제 QT에 대해서 뭐 설명드릴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네, 그 기본적인 QT와 관련된 네, 여러 공부하실 부분들은 뭐 3프로 TV나 뭐 다른 좋은 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고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이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많이 풀었던 네. 돈을 이제 회수를 하는 상황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스케줄상으로 그래요. 네. 이게 이제 현재 연준이 지금 이제 한마디로 연준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지표예요. 예,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이 연준 관련된 자산에. 근데 저는 이 지표가 가장 이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보세요. 네, 여기 주소가 있죠. 네, 여기 이 목록, 네, 프레드 예, 연준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그러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 그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산 축소가 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증시가 빠진 겁니다. 네. 돈이 주니까요. 네. 증시가 빠진 건데 지금 현재 이 하락을 좀 멈춘 건 이게 조금 약간 완화되는 흐름이 있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금리 관련돼서 더 빠진 부분도 있고 그 금리 관련된 부분이 해결됐으니까 증시가 반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네, 하방으로 이렇게 자산이 축소되는 흐름이 9월에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금리 관련된 뭔가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압력은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 조정이 올해 조정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600 정도에서 시장이 지지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금리로 빠져봤자 그 정도면은 지지할 거다. 2600. 많이 빠져봐야 2500.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 예상을 깨고 무려 2200까지 갔죠. 네. 물론 제가 틀린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로지 순수하게 금리로만 시장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 큐티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 대한 선반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금리만 가지고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QT가 관련된 하방 압력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네. 이 부분이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000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는 PBR 0.8배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QT 관련된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조건 이거다. 네, QT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그 이유는 이거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9월에 그래서 무서워하는 부분은 이거고,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9월에 큰 조정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거를 지금 8월 중순이죠. 지금부터 9월 초까지의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9월의 조정이 뭐 그렇게 심각한 조정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조정이 없다시피 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면 분명히 지금부터 9월 초까지 땡길 겁니다. 시장 위로. 네. 강하게 땡길 거예요. 네. 2600 돌파하고 막 2700 근처까지도 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2500대 근처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두려움의 요소 이거를 좀 심각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2500대에서 코스피가 놀다가 9월에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을 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2000 전저점을 뭐 살짝 깨거나 뭐 그래 봤자 2200대는 지지하는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9월에 그렇 뭐 코스피 2000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네, 이 QT로 빠지면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네,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근데 뭐 솔직히 2200이나 2000이나 뭐 저는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종목 단에서는 몇십 프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은 9월의 조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는 11월에 찐반등이 올 거라고 보는데 올해 11월 네. 부터 진짜 반등이 시작이 돼서 내년까지 시장이 미친 듯이 달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조정이 온다면 9월에 조정이 온다면 9월 중순에 부터 그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황금의 찬스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다 시나리오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대응은 다르게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초까지는. 왜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대응하기 위한 대기예요. 예, 대응하기 위한 지켜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켜보고 대응하도록 합시다. 네. 네, 일단은 시장 분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저는 또 종목 분석과 추천을 해야겠죠. 네. 단기 관련된 종목도 올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단은 제가 SDN, 재명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SDN 목표 분석가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 SDN 비롯해서 이 단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코멘트 드리는 영상 찍고요. 그리고 아마 월요일 정도에 아마 단기 가는 종목 하나, 두 개 올리고, 그리고 제가 장투 관련된 종목 한동안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좀 너무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너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이 아직 많이 빠지진
많이 빠진 상태지만 더 빠질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분명히 지금 가격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 30%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좀, 예, 뭐 여유 있게 추천을 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 장투 종목도 몇 개 더 있고 하여간에 추천드릴 종목이나 분석해야 될 종목들은 많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올렸던 단기 SDN을 비롯한 단기 급등 가는 종목 분석 종목들에 대한 좀 코멘트 좀 드리는 영상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주간 시장 분석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